자, 실무 6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는 지문들은 좀 어떤 느낌이냐면 확실히 좀 나올 수 있는 지문들 중에서 정답률이 박살날 수 있는 그런 지문들만 선정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시고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빈칸 문제. 지문들이 어렵진 않지만 답을 고르기가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함정을 빠지지 않고 잘 풀 수 있는지에 대한 솔루션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embrace 뭐야? 얘는 명사이자 동사로 쓰이는 친구고요. 포용, 뭔가를 받아들이다 할 때 포용, 혹은 포용하다가 되겠고, 뭔가를 수용하다 이런 느낌이 되겠죠. 수용하다 정도로 보시면 끝. 그 다음에 imbue A with B인데 그냥 외웁시다. 그냥 A에게 B를 imbue라는 게 뭔가 불어 넣어주는 느낌이야. B를 불어 넣다. 이렇게 보시면 끝. 됐습니까? 요거 이용해가지고 문장 하나 보고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보니까 today however 오늘날 하지만 부사 처리해주시고, 그 다음에 analysis인데 원래 분석이라고 하면 analysis죠. I지. 이거의 복수형이 analysis야. 됐습니까? 그래서 분석들이 될 것이고, 분석들인데 such object니까 그러한 물체들에 대한 분석들 되겠고요. 누가 하는 거냐면 by scholars, 학자들에 의한 분석 되겠습니다. 누구와 같으냐면 알렉산드라 팔머와 같은, 누군지 모를까봐 친절하게 컴마 찍고서 누구냐면 패션 큐레이터가 되겠습니다. 패션 큐레이터 뭐 하는 사람이야? 패션을 갖다가 미술로 승화한 사람들이죠. 어디에, 길어 있게, 어디에 계신 분이냐면 로열 온타리오 뮤지엄 토론토에 있으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니까, 뭐뿐만 아니라 embrace 포용뿐만 아니라 뭐에 대한 포용이냐면 repurposing 다시 뭔가 용도에 맞게 맞추는 그런 테크닉의 포용뿐만 아니라, 잠깐만 정신없어. 얘가 첫 번째 주어. 그러한 물체들에 대한 분석과 그 다음에 repurpose하는 기술들에 대한 수용. 얘가 두 번째죠. 근데 중간에 정신이 없는 게 왜냐면 뭐 때문이야? 얘 때문이야. 얘를 알려주고자 해서. 알렉산드라 팔머가 뭐가 궁금해요? 어딘지가 뭐가 중요해? 하지만 서술을 했으니까 읽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러한 물체들에 대한 분석과 다시 목적에 맞게 맞추는 그런 기술들. 현재 분사. 기술들에 대한 수용이 이게 또 뭐에 의한 거냐면 하인 최첨단의 패션 라벨이 상표 아니겠습니까? 나이키 같은 거. 패션 상품들에 의한 이러한 수용이 have been viewed 불어넣었습니다. altered 뭔가 수정된 변경된 물체들의 뭐를 불어넣냐면 새롭게 발견된 significance 중요성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인식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물체를 분석한 거. 그 다음에 최첨단 그 상표들이 이러한 기술들을 받아들인 것이 뭐에다가 이런 오브젝트에다가 중요성을 갖다가 불어넣었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끝이겠죠. 그 중간중간에 뭐가 있으니까 수식어가 부덕부덕 붙어있으니까 길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것 뿐이지 사실상 알맹이는 요 얘기가 끝이다. 됐습니까? 한 번 더. 오늘날 하지만 분석인데 그러한 물체들에 대한 분석 뭐에 의해서? 학자들에 의해서 뭐와 같은 알렉산드라 팔머와 같은 누구냐면 패션 큐레이터인데 이 사람이 온타리오 뮤지엄에 있는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목이 메이는군. 다시 목적에 맞추는 그런 기술들에 대한 수용, 뭐에 의한 최첨단 패션 상표들에 의한 그런 수용이, 그러니까 최첨단 상표가 그것을 쓰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인식할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 불어넣었습니다. 변경된 물체, 수정된 물체들의 새롭게 발견된 어떤 중요성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끝. 됐습니까? 자, 문제 갈게요. 보니까 어법 문제인데 항상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소위 얘기하지만 어법은 뭐 한다? 반드시 구조 분석과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능 어법 수능편을 보시면 계속 이 이야기만 해요. 뭐 합니까? 5개의 보기에 해당하는 문장을 뭐 하자? 해석하고 구조 분석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자. 그 위에 문법적인 지식이 올라가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자, 보시면 1번. 대신데, 그러니까 요거는 대명사죠. 명사 자리에 있으니까 무조건 해석입니다. 그 위에서 문법적인 지식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앞뒤만 깔짝깔짝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읽고 구조를 분석해가지고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럼 그 역할일 때는 어떠한 문법 지식이 필요한지를 보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가볼게요. repurposed, 그러니까 목적에 맞춰진 옷은 말해줍니다.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that보다요. 뭐에 대시냐면 중고의복의 that보다. 잠깐만. 그러니까 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받는 건데요. 그럼 앞에 있는 명사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를 뭐보다?
중고의 옷보다 repurposed 된 옷이 더욱더 복잡한 이야기를 알려준다라고 합니다. 그럼 데이스는 뭐를 봤습니까? 당연히 이 중고 옷들의 이야기보다가 되겠지 됐습니까? 근데 잠깐만 잘 보세요. 데이시랑 those의 특징이 뭐냐면 얘는 그것이고 그것들인데 얘는 뒤에서 수식어의 수식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게 특징이야. 됐습니까? 일단은 테일은 단수야 복수야? 단수지.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오브부터 해가지고 중고 의복의 이야기니까 뒤에서 수식어가 있어 없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대시나 도우스를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지금은 테일의 단수니까 대시를 쓴다. 반면에 우리가 뜻이 비슷한 it랑 them의 대명사는 얘는 수식 자체가 불가해요. 뭐라고? 수식 자체가 불가능한 친구들이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it를 쓰면 수는 맞겠지만 문법적인 포인트가 틀리다는 거 알겠습니까? 두 번째, 워야. 잘 보세요 여러분들. 비동사의 밑줄이 거져 있다. 150% 수일차.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어가 무엇일까를 찾으시면 되는 문제죠. 됐습니까? 가볼게. Until recently. 최근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보기가 포함된 문장은 반드시 해석하고 구조부터 하셔야 돼요. 알겠어? 옷들인데 extensively 광범위하게 alter, 그러니까 많이 변형된 거지. 뭐로부터? 오리지널 폼으로부터 많이 변경된 옷들이죠. S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월을 쓴 게 괜찮다. 쌤 시제는요 안 봐도 돼요. 알겠습니까? 비동사에 밑줄 꺼져 있으면 무조건 수일치만 보시면 끝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인데 봐봐. 동사에 ed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일단은 얘가 과거 동사인지 과거 분사인지를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요거부터 하고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보니까 봐봐. 이미 동사가 있어 여기. 그치? 앞에 슬쩍 보니까. 그러면 altered 다음에 object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일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쓱 보니까 얘를 갖다 뭐 한 거야? 얘를 갖다 인식한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순간에 뭐 하시면 되냐면 뭐랑? ing인지 pp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잘 봐봐. 그러니까 ing나 pp가 이렇게 있고 뒤에 명사가 이렇게 있어. 그럼 해석상 그렇잖아. 그러니까 ing 명사는 뭐뭐 하는 명사일 것이고 pp 명사는 뭐뭐 된 명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냐면 헷갈리거든. 해볼까? preferring 선호하는 혹은 preferred 선호된 means야 수단. 됐어? 그러면 선호하는 수단이야 선호된 수단이야? 하나 둘 셋 헷갈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을 얘라고 봐야 돼. 얘. 얘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얘가 마치 주어처럼 그러니까 명사가 뭐뭐 하는 거야 아니면 뭐 되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수단이 지가 선호를 하겠어? 사람들에 의해 선호가 되겠어? 되겠지. 그러니까 아 답은 means구나. 이렇게 보시면 끝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pp랑 ing를 고르실 때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가 이거 하는 거야 되는 거야 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altered object에서 기준은 얘야. 그러니까 사물, 물체들이 지가 변화를 뭔가 시키겠니 되겠니? 당연히 물체는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변경된 괜찮지. 됐습니까? 이런 형태일 때 기준을 명사에서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좋구나를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물론 쉬운 문제들이야 뭐뭐 하는 명사, 뭐뭐 된 명사 하실 수 있겠지만 모든 문제를 다 푸시려면 명사를 기준으로 얘가 뭐뭐 하는지 되는지를 보시면 끝이다. 알겠죠? 네 번째, providing 되겠습니다. 좀 지울게. 그러니까 우리가 동사 내지 준동사 그러니까 동사나 뭐 동사의 es 붙은 것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투동사, 동사 ing, 동사 ed 이런 것들의 밑줄이 거져 있으면 얘가 일단 동사인지 아닌지부터 보자고요. 일단은 such clothing 그런 옷들은 동사가 있잖아. 그럼 얘는 준동사 자리가 맞겠지. 근데 앞에 뭐가 있어? to가 있구나. 끝났죠. to가 있으면 얘가 동사인지 아니면 동명사인지를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to 동사일 때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정사, to 부정사일 것이고 ing가 온다면 얘는 동명사일 거니까 얘가 전치사가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뭐 한다? 일단은 해석을 해보고요. 맞춰보자고. 그런데 앞에 있는 말이 be used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이야? 사용된다 아니겠습니까? 뒤에 뭐가 있을 때? to 동사가 있을 때 약간 남기긴 하지만 봐봐. 이 정도는 뭐 귀엽지 그래도. to 동사라고 쓰는 것과 ing라고 쓰는 게 다르죠. 왜냐면 얘는 뭐뭐 하기 위해 사용이 되는 거고. 맞니 여러분들? 그 다음에 ing를 쓰면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의 관용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읽어보셔야 돼. 근데 그러한 옷들이 만약에 ing로 가정했을 때 써있는 것처럼 가정했을 때 제공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말이 돼 안 돼? 얘가 무슨 뭐 성격이 있어 무슨 뭐 기질이 있어 어떻게 익숙해지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옷들은 지금 사용됩니다. 뭐 하는데 제공하는데 무엇을 인사이트 어떤 식견을요. 뭐에 대해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해석이 providing이 아니라 provide에 사용되다의 뜻으로 쓰일 때 맞는 것이니까 답은 4번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5번 ing의 밑줄이니까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를 보시면 되겠고 뒤에 보니까 highlight한 동사가 있단 말이야. 그럼 앞에까지가 주어겠죠. 되십니까? 해석해보니까 remake, 다시 만들어진 옷을 갖다가 조사하는 것이 highlight, 강조한다. 괜찮죠? 그러니까 5번도 맞는 보기. 답은 4번 이렇게 찍으시면 끝. 결국에 어법은 기본적으로 구조화 해서 그를 통해서 플러스 문법적인 어법적인 지식을 올려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풀려고 하지 마시고 맞추려고 하시면 한 문장 한 문장 5개만 읽으시면 되거든. 그러니까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추는 거에 초점을 맞추자. 그러면 무조건 어법의 그 보기에 해당하는 문장은 구조 분석과 해석을 동반해야 한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넘어가. 33번 가겠습니다. 보시면 어휘부터 좀 할게. fulfill. 일단은 수행하다. conduct랑 비슷한 느낌이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만족시키다. 성취하다. 이 정도의 느낌 볼게요. 성취하다. 두 번째 비기분인데 여러분들 잘 봐봐. 기분은 뭐야? 아, 쌤 장난치시나요? 주답니다. 그러면 비기분은 주어지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주다의 반대가 뭐야? 받다겠죠. 능동의 반대가 수동이니까 이것을 받다라고 좀 해석을 해보자고요. 물론 사물이 주어면 주어지다 라고도 쓸 수 있겠지만 알겠어. 이 뜻이 조금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알겠어. let 명사 동사 원형인 A가 뭐뭐하게 만들다가 되겠죠. 간단하게 확인하시고 바로 문장으로 하겠습니다. 보면 similarly 유사하게 세모 치시고 앞에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소재나 내용만 바꿔서 얘기를 또 하는구나. 결국 similarly 앞과 뒤에 있는 내용은 사실상 흐름과 뭐는 주제는 같다. 대신에 안에 있는 컨텐츠 소재와 내용이 조금 바뀌는 것 뿐이다. 됐습니까? 유사하게 만약에 우리가 원해요. 뭐 하길 원하냐면 우리의 학생들이 to be fulfilled 만족감을 지금 fulfill 드니까 느끼는 거죠. 만족감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게 만들고 싶으면 그리고 잠깐만 to be fulfilled에서 요 fulfilled를 하나의 보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자체가 보어인데 병렬되는 형태가 if we want our students to be fulfilled and to be creative musicians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여기 뭐랑 병렬이다. 요 비동사에 대해서 얘랑 얘가 지금 병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의 학생들이 만족감을 느끼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창의적인 뮤지션스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그들은 must be given이야. 사람들은 뭐예요?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받는다죠. 받아야겠습니다. 무엇을? 많은 기회를 뭐 할 기냐면 to compose 작곡할 기회를 받아야겠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 뭐가 없는 상태냐면 the rules 룰이 없는 상태이요. grammar, 그러니까 문법에 대한 규칙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당연히 그러니까 작곡할 기회란 말과 그 다음에 rule of grammar가 당연히 반대말로 보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hindering 뭐 하는 그들의 길을 방해하는 힌더가 방해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끝이다. 알겠지? 그리고 우린 단순히 need to 강조하는 표현 let 해야 됩니다. 그들이 뭐 하게끔
작곡하고 improvise 즉흥 연주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이야. 됐습니까? 글을 읽으시면서 해석하는 건 기본이고 단어가 쉬우니까 여기 있는 말과 여기 있는 말이 반대다까지 느끼시면 가장 베스트야. 왜? 구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기로 이어지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됐습니까? 다시 한번. 유사하게 만약에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 학생들이 뭐 하기를 만족감을 느끼기를 그리고 창의적인 음악가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그들은 반드시 뭐 해야 돼? 받아야 합니다. 많은 기회들을 작곡할 뭐가 없는 상태로 규칙인데 문법의 규칙이 없는 상태로 그들의 길을 방해하는 우리는 시킬 필요가 있어. 그들이 뭐 하게끔 작곡하고 즉흥연주 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끝. 자, 뒤로 가시면 오늘의 메인 포인트가 되겠고요. 별표 치세요. 33번은 별표를 한 개가 아니라 한 20개 치고 싶어요. 치시고 봐봐. 평가원 그 교수님들께서 가장 선호하는 것들 중에 하나 오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선호하는 것 중에 뭐냐면 그게 바로 빈칸 부정어야. 빈칸 부정어. 33번과 4번이 같은 컨셉이야. 근데 34번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왜냐면 보기가 헷갈리게 되어 있거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문제의 지문은 다 쉬워. 그러니까 약 오르는 게 33번 문제도 쉽고요. 지문도 쉽고 얘도 쉬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틀려. 그러니까 이런 컨셉이면 지문의 난이도가 열나게 쉽습니다. 근데 오답률은 오지게 높아. 결론은 뭐냐면 잘 봐. 지문을 이해를 하지만 답은 틀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컨셉들을 되게 좋아하신단 말이야.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 빈칸 부정어를 인식하지 않고 풀기 때문에 반대로 낚이는 것 때문에 그래요. 됐습니까? 그러면 빈칸 문장에 부정어가 있으면 이 지문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어려운 지문은 아니지만 부정어를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 내가 답을 반대로 쓸 수 있겠구나. 근데 평가원 경향상 이런 컨셉의 문제가 나오면 오히려 보기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특히나 애들이 반대로 답을 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 보기가 많아. 그러니까 그것만 잘 지으시면 정답을 비껴갈 수가 없을 거라고 알겠어. 근데 얘를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 오히려 지문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답을 잘못, 확신을 가지고 잘못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알겠어? 가볼게요. 연결사가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어디냐? 여기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빈칸이 초중반 내에 있으니까 빈칸 먼저 읽지 않은 상태에서 첫 문장부터 가도록 할게요. 잘 보시면 If you asked me diagram a sentence, 너가 나한테 문장을 다이어그램 하라고 요청하면 나는 hard pressed to do it. 그것을 I have always, 나는 항상 struggle, 뭔가 struggle 한대요. 뭐에 대해서? 이러한 exercise에 대해서 struggle 합니다. 그리고 잘 이해 못해요. 아이디어를 wrangling participle,인데 밑에 보니까 현수분사야. 뜻이 더 어려워.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느낌은 그냥 무슨 얘기하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단어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야. 하지만 예트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집중하시고요. 가볼게요. 나는 생각하고 싶어. 뭐라고요? 내가 글을 끄라 잘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한대. 그래. 규칙인데 문법의 규칙이 특히나 도움이 돼. 하지만 그것 별표. 자, 별표 치세요. 자, 봐봐. 여러분들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시면 답을 뭘로 쓰시냐면 1번, 3번, 4번, 5번으로 쓰십니다. 딱 2번만 다른 말이고 다 똑같은 말이야. 봐봐. 하나만 정리하자. It does not follow 대시야. 다 구문 때 배우는 거야.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주어가 동사 하는 건 아니야. 이 뜻이야. 이게 중요하죠. 봐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빈칸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걸 넣어야 돼? 하지 말아야 되는 걸 넣어야 돼? 하나, 둘, 셋.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걸 넣어야겠죠.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빈칸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야. 그럼 우리가 뭐 할 걸 넣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거를 넣으면 되겠죠. 그럼 같은 말일 거 아니야. 그치? 얘가 없으면 우리가 뭐뭐 해야 되니까 할 걸 넣어야 돼. 맞지? 우리 공부해야 돼. We need to study.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니까 하지 말아야 될 거. 우리가 나가서 놀아야 되는 것은 아니야가 되겠죠. 됐습니까? 반대말을 쓰셔야 한다. 알겠어?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 생각을 안 한 상태에서 보기를 보시면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낚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됐습니까? 가볼게. 봐봐. 보시면 뮤직 인스트럭션이요. 학교에서 때때로 포함한대요. 뭘 포함하냐면 너무 많은 집중을 뭐에 대한? 그래머에 대한. 그리고 little room이야. 작은 방이 아니라 창의성에 대한 뭐가 없다? 어떤 공간이 거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읽어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원해 아이들이 좀 더 잘 읽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should have them write stories 글을 쓰게끔 해줘야 된대요. 잠깐만요. 여기서 보니까 그래머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요 얘기 creativity 됐습니까? 여기에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요거에 대한 여지가 없다. 예시를 보여주죠. 그러면 얘가 핵심 문장이란 말이야. 왜? 여기가 예시니까요. 됐습니까? 좀 더 읽어볼까? 만약에 우리가 아이들이 시인이 되기를 원해.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 걔한테 시를 써보라고 해야 돼. 직접 하는 거구나. 그러면 봐봐. write story나 아니면 write poetry는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하나, 둘, 셋. 그쵸, 이걸 느껴야죠, 여러분들. 이렇게. 비슷하게. 같은 말 할 건데 내용만 달라진다. 우리가 학생들이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 해. 그러면 아니면 그 창의적인 음악가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뭐 해야 돼? 기회를 받아야 돼. 뭐 할 기회야? 컴포즈 할 기회. 무슨 색깔이야? 컴포즈 할 기회. 파란 색깔이죠. 어디야? 뭐가 없는 상태냐면 규칙이 없어. 뭐에 대한 규칙이야? 문법에 대한 규칙이죠. 그들의 이 기회를 막는. 잘 봐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습니까?를 봤을 때 들어가야 되는 말이요. 무슨 색깔이야? 하나, 둘, 셋. 빨간 색깔이죠. 그러니까 이걸 느끼셔야 돼요. 지금 creativity, 창의력이랑 뭐랑 grammar, 얘랑 반대말이야. 규칙, grammar.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파란색이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빨간색이야. 근데 얘가 있으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 빨간 색깔이 들어가야죠. 그래마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rule, 규칙 같은 거. 요거 됐습니까? 대신에 뭐는 하지 말아야 돼? creativity는 하지 말아야 돼. 이 말이 들어가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규칙이나 문법이 필요한 것은 아니야. 이 말 아니야. 그치? 이게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원래 해야 되는 것은 얘지만 이 부정어가 있으니까 한 번 더 반대로 꼬아서 그래마랑 룰을 해야 된다 이 뉘앙스가 들어가야 돼. 됐습니까? 그래야 얘까지 붙어서 아니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뭐를 본다? 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보면은 가르쳐. 우리 학생들한테 뭐를 가르쳐? 아, 그쵸. 잡고 가르쳐. 뭐가 없이? 그래마가 없이. 잠깐만요. 이게 이 문장 보시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거 맞는 말이야. 우리 학생들한테 문법이 없는 작곡을 가르치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가 있습니까? 부정어가 있으니까 반대말이죠. 답으로 쓰기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규칙들이 get in the way, 어떤 길에 딱 막는 거야. 뭐의 길이냐면 flow, 흐름이나 창의력의 길을 막고 있다. 즉 방해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뭐가 있다는 거야? 규칙이 창의력을 방해하는 것이니까 얘가 지금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규칙이 창의력과 플로우를 방해하는 거니까. 그럼 얘는 규칙이 있다는 거니까 규칙 이걸 뭐야? 그래머 아니겠습니까? 얘는 맞는 말이죠. 우리가 해야 될 반대 방향이지만 답으로 쓰려면 그래머와 규칙이 있는 거니까 그래야 얘랑 붙어가지고 아니다가 되니까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 됐습니까? 3번. 규칙의 존재를 무시한다는 것은 규칙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좋은 거고 맞는 거긴 하지만 앞에 뭐가 있으니까 부정어 있으니까 얘도 맞는 말이야. 그 다음에 생각의 범위를 넓히세요. 뭐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규칙들에 상관없이 아니죠. 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4번 보기는 맞는 말이지만 앞에 부정어가 있으니까 반대말. 룰을 exclude, 배제시키세요. 아니요. 룰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얘가 맞는 말이긴 하지만 앞에 부정어 있으니까 반대말로 바뀌면서 결국에 크리에이티비티를 방해하는 규칙이 있다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주제와는 반대말이지만
왜요? 앞에 부정어가 있으니까. 되십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시라고. 알겠어? 이해했어? 좋아. 빈칸에 부정어 있다? 지문 난이도 쉬워요. 대신에 오답률은 높습니다. 왜? 부정어를 인식 못하니까. 답을 쓰기 전에 뭐 하시라? 반드시 한 번 더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맞는 말을 쓰는지 반대말을 쓰는지를 확인하신 상태에서 보기를 봐야 되겠습니까? 한 번 더 해볼게. 별표! 이것도. 자, 또 해봅시다. 플레이싱은 뭐 할게요. 즐거움을 주는. 안녕. 2번. prevent A from ING인데 A를 방해, 예방합니다. 뭐 하는 것으로부터. A를 예방한다. 뭐뭐 하는 것으로부터. 그럼 A가 이거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A가 뭐뭐 하지 못하게 하다 라고 쓰시고 3번은 뭐라고 하냐면 부분부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반에 남학생만 있는 것은 아니야. 그럼 무슨 말이야? 남학생도 있고 여학생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부분부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런 not all의 형태가 부분부정인 것이고 해보시면 여기까지가 주어야. 그러니까 해석하실 때 모든 명사가 동사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겠죠. 모든 사람이 착한 것은 아니야. 착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수식어인데 외우세요 그냥. A의 기반 혹은 근거하여 라고 보시면 되겠죠. A에 기반하여 근거하여 라고 보시면 됐습니까? 자, 통해서 문장 하나 보고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별거 없겠지. 똑같은 문장이겠지 뭐. 보시면 but 하지만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simply 단순하게 뭐 하냐면 focus on 어디에 집중합니까? whether 다음에 주어 동사면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 아니요. art가 is pleasing 기쁨을 즐거움을 주는지 아닌지 look at 보기에 즐거움을 주는지 아닌지에다가 뭐 합니까?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것은 뭐겠어? 사람들이 이 아트가 즐거움을 주는지 아닌지에만 집중하는 거. 이것이 seem to prevent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prevent A from ing니까 그들이 뭐 하지 못하게 한다?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야 되겠죠. seem to 부정사 뭐뭐 하는 것 같다니까. 그러한 경험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돼요? 그것이 즉 아트가 보기에 즐거움을 주는지 아닌지에만 그 집중하는 것이 그들이 뭐 하지 못하게 그러한 경험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 얘는 뭐겠어? 앞에 나온 경험이겠죠. 됐습니까? Not all artists야. 모든 아티스트가 are talented. 재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능이 있는 친구도 있지만 없는 친구도 있다고요. 그리고 모든 아트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try 노력하세요. not to니까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평가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세요. 무엇을? 아트워크를요. 예술 작품을요. based on 뭐에 근거해서 오로지 얼마나 그것이 familiar하거나 comfortable하거나 아니면 pretty한지에만 근거해서 아트워크를 평가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단어가 쉽고요. 쓱 읽히는 문장 같지만 여러분들 하나하나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살짝씩 뭉그러지는 문장이야. 정확하게 쉬운 문장들을 쉽게 할 수 있어야 그게 실력이거든.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단순하게 이 머리가 너무 불편해. 선생님이 지금 왜 머리 안 자르냐면 파마를 하고 싶거든요. 지금 그 애매모호한 시기야. 강의를 딱 보면 너무 지저분해 보이긴 하지만 좀만 참는 거야. 그래서 머리가 자꾸 걸럭거리는데 아무튼 간에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집중합니다. 어디에? 아트가 보기에 즐거움을 주는지 아닌지에 단순히 집중을 한대요. 그리고 그러한 것이 그들이 그러한 경험을 가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모든 아티스트가 재능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아트가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 하세요? 노력하세요.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아트워크를 평가하지 않기 위해서 오로지 뭐에만 근거해서 얼마나 그 아트가 예쁘고 친숙하고 편한지에만 근거해가지고 기반해가지고 아트워크를 판단하지는 말자.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까? 자, 똑같은 컨셉의 문제이고요. 조금 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가는 문제이기는 하고요. 이런 문제를 맞추실 수 있으면 엄청난 실력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 연결사를 보니까 잘 보세요. 빈칸 문장에서 그리고 앞에 뭐가 있냐면 but가 있습니다. 얘가 어디 있으니까 문장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빈칸이
의미할 수 있대요. 당신이 네모 miss out 놓친다는 거죠. 놓친다는 거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죠. 이게 아까처럼 does not follow처럼 not은 아니지만 이것도 일종의 부정 아니겠습니까? 잘 보셔야 돼요. 너가 몇몇 interesting한 insight와 아이디어, 필링을 놓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타겟팅을 좀 하니까 지울게. 그러니까 빈칸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너가 인사이트라든지 아이디어, feeling 이런 것들을 뭐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놓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놓치게 하는 그 원인, 주체를 찾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가볼게. 아트라는 것이 사실을 전달하도록 의도된 것은 아닙니다. 아트는요, 아이디어와 이모션을 전달합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뭐겠어? 얘가 뭐야? 지금 읽어보니까 아트죠. 얘가 아트야. 맞아? 그렇다면 아트가 아이디어와 이모션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이거잖아, 같이. 그래서 페인팅이라는 게 delight 할 수도 있고요, sadden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드로잉, 아트라는 게 inspire 할 수도 있고요, irritate 할 수도 있대요. 왜? 감정을 주니까. 그리고 아트가 제공합니다. 기회를요. 옵저버가 뭐 할 기회냐면 aesthetic, 그러니까 뭔가 미적인 경험을 할 기회를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이런 것이 아트의 뭐야? 특성이겠죠.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이것이 감정적이기도 하고요, 비언어적이기도 합니다. 잠깐만 정리할게. 그러니까 아트가 뭐야, 여러분들? 아트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이디어와 그 다음에 feeling, 이모션이군요. 이모션을 줍니다. 그리고요, 뭐도 주냐면 경험, 그러니까 미적인 경험 같은 것들도 제공을 하지요. 됐습니까? but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집중합니다. 뭐에? 아트가 보기에 즐거움을 주는지 아닌지에 집중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러한 경험을 가지지 못하게 만든대요. 잠깐만. 그 다음에 대중에 대한 이야기인데, 대중. 얘네들은 아트가 즐거움을 주는지, 즐거운지, 그 다음에 미적 경험을 해야 하네. 미적 경험을 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약간 도도적인 특성이죠. 이렇게요. 됐습니까? 모든 아티스트가 탤런트한 건 아니고요. 모든 아트가 가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아트워크를 평가하려고 하지 마. 뭐에 근거해서 얼마나 예쁘고 친숙하고 편안한지에 대해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누구의 시선이야? 아트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매니피플의 시선입니까? 매니피플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아트가 얼마나 즐거움을 주는지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예쁘고 친숙하고 편안한지 이런 걸 통해서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Keep in mind, 명심하세요. 아티스트가 push the boundary 하고 싶어요. 경계선을 뭐 하고 싶습니까? push, 밀고 싶어요.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경계선을 밀고 싶습니다. 뭔 말이야? 모르더라도요. 이게 초록색이야 아니면 빨간색이야? 의미가. 아티스트는요. 바운더리를 밀고 싶어 합니다. 뭐의 바운더리냐면 문화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의 바운더리를 밀고 싶어. 얘겠어. 지금 아티스트는 대중과 반대니까 당연히 이 말을 뭘로 보셔야 됩니까? 이걸로 보셔야죠. 파란색으로요. 이해가 안 돼 상관없어요. 됐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괜찮아. 근데 이 말이 얘랑 같은 결이구나는 알아야죠. 됐습니까? 그들은 driven 뭐 하려고 하냐면 translate 번역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그 시각을 창의적인 워크로요. 이게 남들도 경험할 수 있는 워크야. 뭔 말인지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러면 뭐가 우리가 인사이트, 아이디어, 필링을 놓칠 수 있게 만드는지를 보시면 돼요. 봐봐. 얘는 뭐야? 아트지. 그럼 어떠한 시각이 얘를 놓치게 만들겠니? 아트적인 게 아니라 얘가 되겠죠. 이해돼요? 대상이 아트 하나, 요거 하나, 아티스트 하나, 얘 하나 아니겠습니까? 얘는 뭐니까? 아트 혹은 아티스트니까 이거의 반대 개념인 요게 들어가면 끝난다. 그럼 무슨 말이야? 아트가 즐거움을 주는지, 그 다음에 기준이 예쁘고 친숙하고 편안한지, 이런 관점이 이 대중들의 관점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 말을 보기에서 보시면 되는 거 알겠습니까? 가볼까? 자,
1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무시해. 아름답지 않은 것은 무시해. X의 세모야. 아름답지 않은 것은 무시합니다. 어렵다 이거, 그치? 아름답지 않은 것은 무시해. 그럼 뭐만 봐? 아름다운 것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만요. 아트가 즐거움을 주는지, 그게 얼마나, 그 아트가 얼마나 예쁜지에 집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부정어를 써가지고 아름다운 것만 본다라고 하면 쉬웠을 텐데 아름답지 않은 것을 하면 더 꼬리가 어려운 거야. 2번. 평가하거나 분류하지 않습니다. 모든 아트를. 잠깐만. 평가하거나 분류한다. 누구 역할이야? 뭐가 예쁘지? 얘 즐거움을 주는 거 맞아? 라는 건 대중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대중이 맞아. 근데 앞에 뭐가 있으니까 얘 낫이 있으니까 평가하지 않고 분류하지 않는 거니까 요거는 반대말이죠. 대중의 반대말이지. 대중은 예쁜 것만 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얼마나 예쁜지 친숙한지를 보고 싶어 하는데 요거는 반대말이니까 뭐 때문에? 낫 때문에. 그 다음에 미적인 것에 대한 기준 누가 좋아해? 대중이죠. 사회에 정의된 미적인 기준은 대중이지만 이것을 피한다고 하니까 또 반대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상 이 말 또 대중, 이 말 또 대중이야. 그런데 앞에 부정어 하나 더 나와. 그러니까 반대말. 됐습니까? 4번. 미적인 기준을 상대적인 것으로 무관. 아무런, 왜 이게 나와? 의미가 없죠. 심어주는 건데 당신의 미적인 센스를 다른 사람들한테 심어주지 않는 거 역시나 한 적 전혀 없는 얘기. 그러니까 글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1, 2, 3번 중에 하나 쓰시기 맞아요. 근데 2, 3번을 쓰신 친구들은 뭐를 놓친 거다? 여기 있는 얘를. 부정어를 놓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트와 대중의 시각을 비교하는데 여기서 쓸 말이 아트가 아니라 대중이구나를 느껴야지 풀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중들은 아트가 즐거움을 주는지 아닌지에 근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트가 친숙한지 예쁜지를 본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티스트는요. 답은 1번 쓰지 말다. 아름답지 않은 것을 무시하다. 즉 아름다운 것만 본다는 거니까. 됐습니까? 잘하세요. 마지막 가겠습니다. 결국에 빈칸 문장에 뭐가 있으면 부정어가 있으면 한 번 더 멈춰서 내가 옳은 말을 쓰는지 혹은 반대말을 쓰는 게 아닌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알겠죠? 좋습니다. 36번 가볼게요. 보시면 봐봐. 그러니까 former와 letter가 있으면 중요한 거는 얘가 뜻이 그러니까 써볼게. 전자랑 후자야. 됐습니까? 그러면 앞에 반드시 두 개의 소재가 등장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그러니까 두 개가 A와 B일 때 전자는이 A일 것이고 후자는이 B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들이 나오는 전제가 앞에 반드시 두 개의 소재가 들어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stimulate 자극한다고요. A가 뭐뭐 하도록 자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 주어 동사가 나온 상태에 있어 컴마를 빵 때리고서 as가 나와. 그 다음에 동사가 이렇게 나와. 정확하게는 조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달, can 같은 거, will 같은 거 아니면 비동사 혹은 완료, have, had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주어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해석하실 때 주어원이 동사한다. 주어 to가 여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말을 그대로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주어원이 동사한다. 주어 to가 그런 것처럼 하시면 끝. 됐죠? 필기하시고 가자. 문장 보겠습니다. 보시면 What was defined? 정의된 것은 어디에서? Here, 여기에서 정의된 것은 뭐냐면 was clearly, 분명하게 ideological, 그러니까 약간 이념적인 antithesis, 대립이 되겠습니다. antithesis, 대립 되겠어요. 부연 설명하면 즉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게 이념적인 대립인데 전자, 그러니까 이 문장 앞에 두 가지가 있었겠지. 전자는 뭔가를 awake, 깨워, awake니까 그런 다음에 자극시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뭐가? 마음이 일하도록 자극시킨다.
그런 다음에 to be productive, to work가 첫 번째 보어. 그 다음에 to be productive가 두 번째 보어가 되겠습니다. 땡땡은 얘는 지금 콜론이고 여러분들 얘는 뭐냐면 세미콜론 되겠습니다. 세미콜론. 그러니까 얘는 일종의 뭐냐면 접속사야. 그러니까 그리고 혹은 그러나. 반면에 the latter,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was drink, 음료인데 뭐를 위한 음료냐면 for the inactive, 그러니까 비활동적이거나 lazy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잠깐만,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뭐뭐한 사람들, the poor, 가난한 사람들 됐습니까? In the following century, 그 다음 그 세기에 하지만 커피가 had already 이미 뭐가 됐냐면 become a popular beverage, 유명한 인기 있는 음료가 되었습니다. 어디에서요? 프랑스에서. as 다음에 조동사 had 다음에 주어 아니야. 그러면 헐란드가 네덜란드니까 네덜란드와 잉글랜드에서 티가 그랬던 것처럼, 그럼 그런 게 뭐야? 아, 유명한 음료가 되었던 것처럼 커피도 이미 프랑스에서 인기가 있는 음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문장 나오다가 as가 쓰이고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있으면 그냥 주어가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의 의미는 앞에 있는 요거 되시죠? 한 번 더. 여기에서 정의된 것은 분명하게 이념적인 대립이었습니다. 즉 전자는 뭔가 불러일으키고 자극했습니다. 마음이 일하게끔, 그리고 생산적이도록 자극했습니다. 반면에 latter, 후자는 음료인데 뭐를 위한? 게으른 사람들을 위한, 비활동적인 사람들을 위한 음료였습니다. 언제? 하지만 다음 세기에 커피가 이미 인기 있는 음료가 되었고요. 프랑스에서 뭐처럼? 티가 네덜란드와 잉글랜드에서 유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끝이야. 됐습니까? 그래요.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봐봐. 야, 이 말이 중요하죠. 우리가 내용적인 이해를 하면 할수록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지문이 내용적으로 어려워 쉬워라고 하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너무 내용적 이해만 함몰되셔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말을 내가 이해를 못하면 못 푼다 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내용적 이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건 맞아. 근데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최대한 단서와 소재에다가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문제를 푼다, 문제 풀이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다고요. 그 다음에 대전제는, 이 문제의 대전제는 부분의 합이 전체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고리를 이렇게 가면 좋겠죠. 그러니까 제시문 다음에 B, C, A야. 너무 좋지. 근데 이게 안 될 수도 있어. 문제 풀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지를 모르겠어. 처음부터. 그러면 그러니까 가운데 두 개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맞추고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분의 합이 꼭 올바르게 A, B, C, D가 아니라 그러니까 B, C부터 맞춰놓고서 그 다음 D를 연결시키고 A를 마지막에 붙여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되는 것부터, 쉬운 것부터 가져가시면 돼요. 정리하면, 그러니까 빈칸이나 대입 파악보다 이 유형은 내용을 다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내용을 이해하면 좋긴 좋지. 근데 단서와 소재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해석이 안 되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이걸 갖다가 문제를 풀게끔 문제풀이적인 접근법을 하자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순서대로 안 갈 수도 있다고. 그러면 쉬운 것부터, 되는 것부터 붙여가지고 부분의 합이 전체가 될 거니까 그게 A, B, C, D, E가 아니더라도 뒤에 D, E부터 해놓고서 그 다음에 C를 붙이고 앞에 B를 붙이자고.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쉬운 것부터 맞춰가다 보면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제시문을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the link, 관계인데 음식 먹는 것과 라이프 스타일의 관계야. 정의된 건데 뭐와 관련해서? 사회적 계층과 관련해서 정의된 음식을 먹는 것, 소비하는 것과 라이프 스타일 사이의 관계가 좀 어렵죠. 이미 발달됐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수세기 지나서 16세기가. 그러니까 퀄리티 모티브가 더 분명하대. 읽고 나면 음식 소비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얘기인 걸 알겠고요.
마지막에는 또 퀄리티에 대한 이야기가 좀 혼동스럽습니다. 결국에 뭐를 찾아야지 내가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보세요. 어쩔 수 없죠. A번. 여기서 정의된 것은 뭐냐면 분명하게 이념적인 대립입니다. 전자가 잠깐만. 그러니까 이 말 보는 순간 무슨 말이지?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 다행히도 former와 어디냐? 어디 있어? 그래. 눈이 안 좋아서 letter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A랑 붙으려면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두 가지의 소재가 등장을 해야 돼요.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Food consumption과 선생님, 라이프 스타일 쓰지 않습니까? 잠깐만, 근데 보시면 letter는 이렇게 마시는 거래요. 그럼 라이프 스타일 마실 수 있습니까? 생활 방식이 좋군. 아니지. 그러니까 얘는 얘랑 붙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단서가 있으면 단서를 활용을 해보자. 그러면 제시문과 뭐를 붙잖아? A는 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푸실 때 B랑 C를 읽을 때 무슨 생각하시면 돼요? B의 마지막 쪽, C의 마지막 쪽에 뭐가 있으면 두 가지의 소재가 나오면 연결시키면 되겠군. 제시문과는 붙지 않지만 제시문과 붙지 않은 단락의 단서는 다른 단락과의 연결 단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B 보세요. 하지만 여전히 correspondence, 일치가 있어요. 뭐 사이에? 유형 체계인데 음식과 음료의 유형 체계와 컨슈머 그 자체의 유형 체계 사이에 관계가 있습니다. 일치가 있대요. 무슨 말이야? 예를 들자면 18세기 유럽의 커피는 dominant bourgeois, 그 다음에 chocolate은 aristocracy. 잠깐만요. 알겠어. 선생님이 지금 개떡같이 해석을 하고요. 있는 이유는 뭐냐면 최대한 실전감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내가 멋들어지게 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 이거 다 알고 있어. 12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의미가 있어? 같이 공감해보자. 알겠어? 두 개 있지. 그럼 뭐랑 연결된다? 얘랑 연결될 수 있겠구나. 그래, 먹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C를 보세요. 소재가 두 가지 있어, 없어? 비교할 수 있는 게. 컨슈머가 지금 took for granted, 당연시합니다. 사회적 특권의 영역이 그것 스스로를 표현하는데 권리 속에서, 의무 속에서 음식을 얻기 위한, 음식 상품을 더 높은 퀄리티의 음식을 얻기 위한 권리 속에서 그 스스로를 나타낸다라고 하네요. 무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야? former와 letter가 받을 수 있는 두 가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PA가 붙는구나. 그 앞에 C가 갈지 뒤에 C가 갈지는 지금부터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부터 뭐를 이용해서 단서와 소재를 이용해서 가시는데 지금은 단서가 있으니까 쉬운 것부터 얘를 보고서 문제를 맞춘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봐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려면 여러 가지지. C와 B가 붙는지, 혹은 A와 C가 붙는지, 혹은 제시문과 C가 붙는지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쉬운 거. 제시문 보시면 마지막에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야, 가라. 퀄리티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 얘기 어딨지? 붙이고 보니까 여기 있죠. 됐습니까? 그럼 C가 이렇게 오는 게 맞겠구나 이 생각이 드실 거라고 됐습니까? 그리고 한 번 더 이 순서대로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문제를 풀 때는 이해가 안 되던 그 지문이 붙여놓고 보시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느껴지실 거라고. 여러분들 지금 이 내용 뭐예요? 모르지 않습니까? 왜요? 내용을 한 적이 없으니까. 내용이 쉽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용적이에 함몰되지 마시고 단서와 뭐를 이용해서 소재의 연결성을 잘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내용을 다 이해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물론 해석적으로 연습하셔야겠지만 이런 것들을 최대한 끌어와가지고 연습하는 것을 해보자. 알겠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5번 쓰시면 되겠고요. 빈칸에서 했던 뭐 부정어주의, 어법은 그렇죠. 해석과 구문이 일단 핵심이다 라는 것과 순서배열은 쉬운 것부터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단서와 소재를 이용해서 최대한 내용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안 됐을 때는 눈으로 보고 볼 수 있는 단서를 이용해서 혹은 소재를 붙여가지고 문제를 풀자는 게 저희 취지가 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매주 빠지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고요. 여러분들 끝까지 계속해서 한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화이팅 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